다음 예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y는 fx꼴로 써진 거예요. 그거를 뭐로? x축에 관하여 회전시켜라는 얘기예요. 즉 이런 y는 루트 x를 0부터 4까지 움직일 때 x축에 가서 회전시켜라는 얘기예요. 그럼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거고 y는 fx꼴로 써지는 거니까 그거의 표면적은 a는 0부터 4까지 2파이 넣어줘야 되죠. 자꾸 2파이 빼먹는데 2파이 넣어주고 0부터 4까지 fx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에 dx.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fx가 루트 x예요. 그럼 f 프라임 x는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다라는 거는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파이의 0부터 4까지 fx는 루트 x의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 그러면 4x분의 1의 dx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4분의 1을 루트 4분의 1을 밖으로 빼내죠. 그러면 2분의 1이 돼서 파이만 남고 0부터 4까지 루트 x의 루트 합쳐버릴까요? 그럼 4 더하기 x의 dx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4 더하기 x가 아니라 4 더하기 x분의 1이죠. 이렇게 4 더하기 x분의 1.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파이에 0부터 4까지 루트 r을 정리하면 4x 더하기 1. 4x 더하기 1의 dx. 자, 어떻게? u를 4x로 더하기 1로 치환을 해요. 그럼 du는 4dx이고 dx는 4분의 1 du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x가 0이면 u는 1이고 x가 4면 u는 17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따라서 파이의 0부터 4까지 루트 u의 dx는 4분의 1 du. 4분의 1 밖으로 빼내고 0부터 4까지 0부터 4가 아니라 1부터 16이니까 17까지 1부터 17까지 그러면 u의 2분의 1제곱에 du 4분의 1에 u의 2분의 1제곱 미분하면 적분하면은 3분의 2에 바로 어때요? u의 2분의 3제곱 1부터 17까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없어지고 6분의 1 곱하기 17 집어넣으면 u의 2분의 3제곱은 u 루트 u니까 17 루트 17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파이 어디 갔어? 파이 자, 예제 3번은 뭐냐면 x는 gy꼴로 써져요. 그리고 y의 범위 주어져 있고 그거를 y축에 대해서 회전시킨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x는 gy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즉 어느 x축 방향의 양이 x축 방향의 반응이 되죠. 이거를 회전시키면 뭐가 돼? 이러한 뭐가 된다? 9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지름이 r인 9의 표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9의 표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놓은 거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x는 gy로 표현되어 있는 곡선을 y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그 공식대로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꼭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반원을 해결시키나 이러한 원을 해결시키나 똑같은 구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러한 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이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을 y축 방향으로 해결시켜도 얘를 해결시킨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 그러면 얘는 뭐야? x는 r 코사인 t, y는 r 사인 t라고 하는 이러한 4개 변수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y축으로 해결시켰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그래서 얘는 뭐냐면 x는 r 코사인 t, y는 r 사인 t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얘랑 같은 게 뭐냐면 요 반원이니까 t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t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요 식이나 얘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y축에 대해시킨 거나 얘를 y축에 대해시킨 똑같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풀려면은 뭐는 5.6.2에 1번을 이용해서 1번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풀면 되고 얘를 가지고 풀 때는 2번 공식 가지고 풀면 돼요. 우리는 2번 공식까지 그냥 풀게요. 2번 공식까지 풀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gy가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g 프라임 y는 뭐야? 루트 먼저 미분해야 되죠. 즉, 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루트 아래 거 미분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y가 되겠다는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데 y가 gy가 되겠다는 얘기. g 프라임 y가 되겠다는 얘기.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r에서부터 r까지 2파이 빼먹으면 2파이 빼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2파이 빼먹으면 자 2파이에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gy 그쵸? gy 루트에 1 플러스 g 프라임 y의 제곱에 dy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파이에 마이너스에서 r까지 gy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 곱하기 1 플러스 g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필요 없고 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y제곱의 dy 그렇죠? 그러면 얘랑 곱해줘 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자, 2파이에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루트에 이거랑 곱해주면은 r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얘랑 곱해주면 플러스 y제곱에 dy 2파이에 마이너스에서 r까지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서 r제곱 루트의 r제곱인데 r이 0보다 크니까 뭐예요? 절대값 r인데 r이 0보다 크니까 그냥 r r은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파이 r에 r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상수니까 그러면 2r 제곱이니까 4파이 r 제곱이다.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전에 하려고 했다가 까먹고 안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대칭함수의 적분과 주기함수의 적분이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4.6절의 정적분 계산법이에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4.6
4.6절의 정적분 계산법. 계산법에서 첫 번째 대칭함수 작성. 자, 대칭함수라는 거는 Y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Y축 대칭이란 얘기는 Y축 대칭의 대표적인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예요. Y는 X제곱, 즉 fx는 X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Y축 대칭, Y축을 기준해서 적으면 그래프가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축 대칭은 그래프, 이게 어떠한 함수가 Y축 대칭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Y축 대칭이 이거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원점 대칭의 가장 기본적인 함수는 fx는 x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fx는 x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Y축 대칭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짝수, x의 짝수 제곱이라서 우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들은 x의 세제곱, x의 홀수 제곱이라고 해서 기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를 나누는데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함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는 몇 개 안 된다 했으니까 뭘 가지고? 이러한 식 가지고 우리는 얘가 뭐냐? 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라는 거예요. 우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마이너스 a하고 a가 있어요. 마이너스 a하고 a의 함수값이 같아. fa나 f-a 함수값이 같아요. 그런데 원점 대칭인 경우에는 a의 함수값은 fa인데 마이너스 a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fa죠. 그런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랑 같아야 돼요. 왜냐면 원점 대칭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f-a하고 마이너스 fa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y는 fx가 우함수이다라는 거는 필충분 조건이 뭐냐면 fx하고 f-x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fx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또 y는 fx가 기함수라는 얘기는 f-x가 마이너스 fx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식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얘가 fx랑 같으면 우함수, 마이너스 fx랑 같으면 기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하고 넓이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 즉 y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y는 fx의 그래프하고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정적분이랑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a 0에서부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즉 y는 fx가 우함수이면 마이너스에서 a까지 fx의 정적분은 만약에 fx가 0보다 크면 이 영역의 넓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a까지 fx를 정적분한 거는 이 빗끝인 부분의 넓이야. 근데 이쪽하고 이쪽은 어때? 같아요.
그러니까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에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볼게요. 2배의 0부터 a까지 fx의 dx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로 하냐면 치환적분법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유도한 거 그냥 그림으로 확인을 할게요. 그림으로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y는 fx가 만약에 기함수이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의 적분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fx를 얘는 이 넓이는 뭐냐면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마이너스 fx를 정적분한 거랑 같아요. 이 부분의 넓이는. 그렇죠? fx가 음수니까 음수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바뀌겠지. 이쪽의 넓이랑 이쪽의 넓이가 같아서 이쪽 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 fx를 마이너스에서 0까지 정적분한 거다. 여기는 f가 0보다 큰 경우니까 0에서부터 a까지 fx를 적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 y는 얘가 기함수이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랑 같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랑 같아. 마이너스 fx를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fx를 마이너스에서 0까지 적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준 거죠. 그러면 이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넓이에다가 이거는 뭐냐면 이 넓이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서 기함수를 마이너스에서 a까지 적분한 거는 0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대칭함수의 적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뭘 하냐면 우함수하고 우함수 곱하면 우함수. 나눌 때도 마찬가지. 우함수하고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 기함수와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우함수분의 우함수도 우함수. 우함수분의 기함수, 기함수분의 우함수는 기함수, 기함수분의 기함수는 기함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제 7번만 볼게요. 예제 7번만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제곱 플러스 1분의 sin x의 dx예요. 그러면 fx를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돼서 fx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f가 뭐란 얘기예요? 우함수란 얘기예요. 또 fx를 gx라고 볼까요? gx를 sin x라고 놓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 g-x 그러면 sin 마이너스 x인데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gx. 그래서 g는 뭐란 얘기야? 기함수란 얘기야. 우함수분의 기함수. 그럼 얘가 뭐야? 기함수란 얘기야. 우함수분의 기함수, 기함수. 기함수를 마이너스 1대1까지 적분하면 뭐야? 0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떠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까지 적분할 때는 이 적분식이 우함수인지 기함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x 더하기 x 세제곱 x의 5제곱의 dx. 그러면 x 기함수, x 세제곱 기함수, x 5제곱 기함수. 전체도 기함수. 마이너스 a까지 적분되면 하나마다 뭐다? 0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기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그래프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즉 어떠한 A에서부터 B까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B에서 어떠한 또
여기가 a 플러스 p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또 a 플러스 2p까지는 또 다른 똑같은 모양 이렇게 계속 또 a 플러스 3p 또 똑같이 이렇게 어떤 요 사이 길이가 p죠. p 어떠한 p만큼씩 계속 이동할 때 그래프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접근한 거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접근한 거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접근한 거나 다 뭐야? 똑같은 그래프를 접근한 거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A에서부터 A 플러스 P까지 fx를 접근한 거나 A 플러스 P에서 A 플러스 2P까지 fx를 접근한 거나 그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A에서부터 A 플러스 2P까지 접근한 거는 A에서 A 플러스 P까지 접근한 거에 몇 배? 2배. 이렇게 이게 주기함수 접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주기함수가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삼각함수들이에요. 자, 사인 함수 같은 경우 보자. 자, 사인 함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프를 내가 대충 그렸지만은 0부터 2파이까지 또 2파이부터 4파이까지 즉 요 길이가 2파이인데 2파이에서 2파이 더하면 4파이 그래서 얘네들이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4파이까지 접근하는 거는 0부터 2파이까지 접근한 다음에 뭐 하면 돼? 2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y는 sin x라는 함수가 결국에 주기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예제 8번이나 예제들 남은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5장, 4장, 5장은 다 끝났고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냐면 6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6장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나머지를 해보도록 하죠. 잠시 칠판 지웠다가 다시 올게요. 자, 이제 6장 초월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초월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뤄왔던 함수는 뭐냐면 다항함수 또는 유리함수,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로 되어 있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제곱근으로 되어 있는 함수 그런 것들을 다뤘는데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수함수라고 그래요. 즉 대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x에 대한 식들이 뭐냐면 x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루트, 제곱근 이런 것들에 대한 x에 대한 식을 우리는 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대수함수라고 하고 그 이외의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초월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6장에서는 그러한 초월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초월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들은 x에 대한 어떠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 얘네 코사인, 삼각함수들은 다 뭐냐면 초월함수예요. 그래서 삼각함수 말고 그 이외의 초월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삼각함수인데 역삼각함수는 뭐냐면 삼각함수의 역함수예요.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삼각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y는 fx가 1대1 대응함수이면 f의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하고 둘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y는 fx의 불충분 조건은 x는 f 인버스 y가 된다. 즉 y가 x의 f에 대한 x의 함수값이면 x는 y의 f 인버스에 대한 함수값이다. 그리고 또 반대도 되고 그리고 f가 미분 가능하면 그거의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고 우리는 역함수의 도함수도 구할 줄 알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역함수들을 구하고 그 역함수들의 도함수도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특별한 식의 적분도 우리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1대1 대응 함수라는 건 뭐야? 정의역의 원소하고 공역의 원소가 딱 걔네들끼리만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의역의 어떤 두 원소가 공역의 한 개의 원소로 대응하면 그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정의역의 원소하고 공역의 원소가 딱 개수가 똑같아서 걔네들끼리 뭐냐면 하나씩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달을. 근데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뭐냐면 사인에 대한 삼각함수에 대해서 y는 sin x, fx는 sin x, y는 sin x에 대한 함수.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부분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y는 sin 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이 y는 sin 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그런데 요 점과 요 점 얘가 같으면 얘에 대한 거하고 얘에 대한 것이 함수값이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공역의 원소가 정역의 두 원소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하나의 공역 원소로 대응이 돼버려요. 그러면 얘는 또 뭐냐면 또 그렇고 또 뭐냐면 여기가 제일 커야 1이고 제일 작아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보다 큰 y, 마이너스 1보다 작은 y에 대해서는 이 1보다 큰 y에 대해서 어떤 사인의 함수값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인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면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야? 사인의 역함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인 자체가 뭐가 안 돼? 1대1 대응이 안 돼요. 1대1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공역을 줄여버려요. 뭐로? 공역을 뭐로 줄이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공역을 이렇게 줄여버려요.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줄여버려요.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은 다 얘네들을 뭐로 가는 함수값으로 갖는 x의 점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응이 되고 이 점에도 대응이 돼. 그럼 두 개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가 한 개의 치역의 원소로 대응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애들을 다 제거시켜버려요. 그래서 정역도 어떻게 줄여버리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줄여버려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만 생겨? 여기만 생길 거다. 이렇게. 그러면 한눈에 봐도 정역도 뭐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대해서 2분의 파이로 줄여버려요. 그러면 이 사인 함수는 뭐가 되냐면 1대1 대응 함수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그릴게요. 자, 공역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줄이고 정역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줄여요. 그러면 y는 sin x라는 함수는 이러한 그래프를 갖고 얘는 마이너스 정역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공역이 마일과 마이너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이 되니까 뭐가 존재하냐면 y는 sin x의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 y는 fx가 있고 x는 y는 f 인버스 x. 그럼 이 식이 x에 대한 식으로 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y는 sin x의 역함수도 뭐가? y는 sin x라는 역함수도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써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y는 sin x의 역함수가 y는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써지는 거를 우리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y는 sin x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걔는 y는 x에 대한 식으로 써진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싶은 거지, y는 sin x의 역함수의 구체적인 식은 우리한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f 인버스 x라고 했듯이 y는 sin x의 역함수를 우리는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즉 y는 sin x의 정의역과 공역을 이렇게 줄여보면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y는 sin x의 역함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있다라고 했지만 얘의 정확한 식이 무엇이냐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함수를 y는 sin 그냥 인버스 x 이렇게 그냥 쓸 거예요. y는 sin 인버스 x 역함수를 sin 인버스 x로 표시한다. 그래서 y는 sin 인버스 x를 이거를 sin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읽으면 안 돼. sin 인버스 sin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sin x분의 1로 생각하면 안 돼. 얘하고 sin x분의 1하고는 틀려요. y는 sin x분의 1을 그래서 우리가 sin x분의 1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코시컨트 x라고 표현한 이유가 sin의 역함수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sin x분의 1을 코시컨트 x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sin x의 역함수를 sin 인버스 x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얘가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써질 건데 그 식이 궁금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역함수는 뭐야?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을 바꾼 거죠. 그래서 y는 sin 인버스 x라는 거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공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에서 됩니다. 그래서 y는 sin x 여기에서 정의역이 a고 공역이 0이라는 얘기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이고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y는 sin 인버스 x에서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즉 y는 sin 인버스 x는 x에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 x에 대해서는 이 값을 우리는 함수값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지 어디에서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x에 대해서만 sin 인버스 x의 함수값을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y의 범위는 얘니까 항상 이러한 x에 대해서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sin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지금 줄여버린 거야.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sin 인버스 이 역상각 함수의 sin의 역함수인 얘에서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인 인버스 x에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얘는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의 값을 한다. 그리고 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에 뭐랑 같아요? y는 x축의 배치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책에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또 이거 또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 y는 사인 인버스 x, 즉 y가 x의 사인 인버스에 대한 x의 함수값이면 x는 y의 사인에 대한 함수값이다. 이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몇 가지만 우리가 예제 1번을 봅시다. 자, 예제 1번. 그러면 1번 사인 인버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야. 그럼 사인 인버스 가로 안에 있는 게 여러분들 이걸 딱 보자마자 뭘 확인하냐면 사인 인버스 가로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2분의 루트 2는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아. 그럼 됐어. 그럼 이거의 값이 무엇이냐? 이거의 값을 구하라니. 그러면 자, 우리가 y를 사인 인버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하자. 그러면 얘에 의해서 사인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는 얘기죠. 그리고 y의 범위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커야 되고 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라는 y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인 y가 2분의 루트 2는 즉 루트 2분의 루트인 건 어디면 4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인 인버스 2로 되어 있어요. 사인 인버스의 가로 안에 2야. 그럼 얘는 뭐냐면 x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x에 대해서는 사인 인버스 값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인 인버스 3분의 1 사인과 사인 인버스는 서로 역함수 관계 역함수로 보냈다가 원래함수 보내면 뭐가 돼? 저기 자기들이 3분의 1인 거죠. 그렇죠? 또 4번 보면 사인 인버스 사인 3분의 4파이.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사인 3분의 4파이고 3분의 4파이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넘어가는데 왜? 그거 아니죠. 왜냐면 사인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일 때는 범위가 여기 돼야 되는데 얘는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사인 인버스에 사인 3분의 4파이는 뭐야? 사인 3분의 4파이. 사인 3분의 4파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죠. 사인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인은 항상, 사인 x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사인 3분의 4파이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사인 인버스 안에 이 값은 항상 이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y라고 한다. 그러면 사인 인버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y니까 사인 y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냥 사인 인버스하고 사인을 합성했더니 그럼 뭐야? 그냥 3분의 4 파이 아니야? 근데 3분의 4 사인의 치역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4 파이가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된다. 자, 이게 사인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사인의 역함수, 코사인의 역함수, 탄젠트의 역함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 어떻게?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면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사인, 탄젠트도 어떻게 하면 정의역과 공역을 줄여서 1대1 대응을 만든 다음에 그럼 역함수가 존재를 해. 근데 우리는 항상 삼각함수의 역함수는 식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뭐야? 어떠한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놓으면 얘가 1대1 대응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그냥 그 역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x의 범위와 y의 범위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것만 우리는 이거를 이용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일일이 모든 함수들을 다 이 x의 범위, y의 범위를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 6.1.2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쓰진 않을게. 정의 6.1.2 보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이거에 대한 역함수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역함수에서의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 6.1.2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볼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건 뭐냐면 x의 범위와 y의 범위예요. x의 범위와 y의 범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거를 수시로 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통하고 정의 6.1.3을 보죠. 정의 6.1.3. 자, 뭐냐면 사인, 코사인, 인버스 x. 즉 사인과 코사인, 인버스를 합성한 거는 루트 1-x제곱이다라는 거. 또 코사인과 사인 인버스 x를 합성한 거는 루트 1-x제곱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또 시컨트, 탄젠트, 인버스 x. 시컨트하고 탄젠트, 인버스를 합성한 거는 루트 1 플러스 x제곱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탄젠트와 시컨트 인버스 x를 합성한 거는 x의 범위에 따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다. 자, 얘네들은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뭘 이용하냐면 얘는 뭘 이용하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1번과 2번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3번과 4번은 뭐냐면 시컨트 제곱 x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항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3번과 4번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공식 그대로 이용을 해서 예제 4번을 풀어주면 돼. 예제 4번을 풀어주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역삼각 함수라는 걸 왜 배우느냐? 역삼각 함수를 왜 배우느냐?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도함수. 역삼각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역삼각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역삼각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역삼각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뭐만 할 거냐면 책에서는 뭐를 했냐면 사인에 대해서 했으니까 사인에 대한 사인 인버스의 도함수하고 코사인 인버스의 도함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인 인버스의 도함수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해. 그래서 사인 코사인하고 그냥 우리는 탄젠트 인버스 x의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즉 y는 탄젠트 인버스 x의 도함수를 우리가 구하려고. 즉 도함수 x에 대해서 y를 미분할 거. 얘가 뭐냐? 이거를 구하려고 그래요. 자, y는 탄젠트 인버스 x. 얘랑 같은 게 뭐라고 했어? x는 탄젠트 y. 그럼 얘는 뭐야? 음함수예요. 즉 탄젠트 y 마이너스 x는 0. 좌변은 x와 y에 대한 식으로 써지고 우변은 0. 그럼 우리 음함수 미분할 수 있잖아. 음함수 미분. 자, 양변을 x에 대해서 탄젠트 y 마이너스 x는 0을 x에 미분해봤자 0. 그러면 얘는 뭐야? y라는 함수하고 탄젠트라는 함수의 합성함수. 뭐부터 미분해? 탄젠트 미분하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 탄젠트 미분하면 뭐예요? 시컨트 제곱이죠. 그리고 y 미분해야 되죠. y는 뭐를 모르니까 그냥 dx, dy. 마이너스 x를 x에 대해 미분하면 1이죠. 그러면 하고 했네. dy dx는 1 넘기고 시컨트로 남겨주면 시컨트 제곱 y분의 뭐가 되면 1이 되겠다. 근데 시컨트 제곱은 뭐야? 1 플러스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y분의 1이죠. 탄젠트 y가 뭐야? x잖아요. 1 플러스 x분의 1. 탄젠트 인버스를 미분했더니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x에 대한 유리식꼴로 써지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역삼각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구해요. 역삼각 함수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음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y를 x에 미분한 도함수를 이렇게 구하듯이 다른 함수도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6.1.4에 역함수의 도함수들을 쭉 구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2개만 알면 돼요. 2개 내지 3개만. 나머지는 부호 차이예요. 그래서 몇 개만 쓸게요. 알아야 될 것만. 6.1.4는 뭐냐면 사인 인버스 x를 미분한 거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인 인버스 x라는 게 있으니까 x의 범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였죠. 그런데 x가 1이면 어떻게 되고요? 0분의 1.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래 사인 인버스에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건데 도함수에서는 x가 마이너스 1이나 1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사인 인버스는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 인버스 x의 미분은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걸 배웠고 x는 어떠한 실수가 다 와도 돼요.
그리고 탄젠트 인버스 x에서 x의 범위는 없어요. 모든 실수가 다 와요. 자, 그리고 탄젠트 인버스 x의 미분과 코탄젠트 인버스 x의 미분은 도 차이. 코사인 인버스 x의 미분은 이거의 마이너스. 코탄젠트 인버스 x의 미분은 이거의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뭐 코시컨트, 시컨트 인버스 얘네들하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도 되고 우리가 그냥 요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사인 인버스 x를 미분했더니 얘가 되더라. 그 얘기는 뭐야? 사인 인버스 x가 뭐야? 얘의 뭐란 얘기? 역도함수란 얘기예요. 또 탄젠트 인버스 x를 미분했더니 얘야? 그럼 얘의 역도함수가 뭐란 얘기야? 탄젠트 인버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어요? 정리 6.1.5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루트 1-x제곱분의 2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사인 인버스 x 플러스 c가 된다. 또 1 플러스 x제곱분의 2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탄젠트 인버스 x 플러스 c가 된다. 이것 때문에 이 정리 6.1.5 때문에 우리가 역삼각 함수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역삼각 함수를 배우기 전에는 이러한 적분은 주것밖에는 못 구해요. 우리가 얘하고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인 인버스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탄젠트 인버스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역삼각 함수라는 걸 우리가 도입을 해서, 즉 삼각함수의 역함수라는 걸 우리가 구해서 걔네들의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거의 거꾸로가 적분이니까 이런 함수들 루트 1-x제곱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은 사인 인버스 x, 탄젠트 인버스 x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적분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리 6.1.5 때문에 우리는 뭐를 배운 거냐면 역삼각 함수를 배운 거야. 역삼각 함수를. 이런 것 때문에 역삼각 함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삼각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6.1.5예요. 이렇게 해서 예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알면 예제들은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예제는 그냥 바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이제 6.2절에 자연 로그 함수에 대해서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